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내대로 이번 특강은 두 번째, 바로 산문문학의 공략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 운문문학 공략법을 이제 했었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산문문학의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구성주의 이과학에서는 공부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공략법이라는 것은 바로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단기간에, 그렇죠, 가장 고득점을 받으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를 해 준다. 그 비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인제 첫 주 강의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공략법의 인제 특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산문문학 인제 공략이 되겠죠. 산문문학. 그러면 산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과 그다음에 현대 소설, 물론 소설이 대표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소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국문학도 있고 수필문학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같이 이제 산문문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임용에서는 우리가 소설이 절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년도에 여러분 수필이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수필이나 극문학이 한두 번 출제되지만 빈도가 낮기 때문에 소설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오늘 이제 공략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원칙이 되겠죠. 최소의 비용,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습법을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구성주의께서는 이제 교사는 간자 강사, 그렇죠. 이 강사는 비계를 제공해 주죠. 비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비계를 설정하는 강사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 설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조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 합격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이 지도자 강사의 공신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신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강사의 선택에서 달려졌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누구한테 사사하느냐, 누구한테 안내와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합격이 여러분 어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신력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학력과 경력,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화법을 배울 때 전년도 출제도 여러 번 되고 했습니다만 공신력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럼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국어과 선생 중에서는 그렇죠, 최고의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해도, 그다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결과물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만큼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강사를 대한 믿음을 이제 여러분 줬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산문문학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제 패턴은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제시했던 운문문학의 공략하고 거의 같습니다. 요 부분만 간단하게 짚으면서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과 그다음 현대 소설의 갈래별로 보겠어. 산문문학이라는 건 제일 상위 구조가 되겠죠. 문학에 이제 운문문학이 있고 산문문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 산문문학 안에 이제 시대별 부준에 따라서 고전 소설, 고전 산문이 있고 현대 산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고전 산문 안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육 과정, 우리가 국가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과 출제 방향, 이 출제 방향이라는 게 이제 기출을 보는 겁니다.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 기출을 분석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쌤은 이걸 강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제 이 공립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이제 국가, 즉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제 달성시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문학의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 과정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가장 기본은 2009 개정 과정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2015와 2022 개정 과정을 여러분 이제 잘 기억을 해 둡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수험생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여러분 많이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출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요도를 평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도 평정. 즉 나온 거죠. 인제 기출은 나온 거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나올 것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수험생은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죠. 그렇잖아요. 또 1 년이라는 누구나 똑같은 여러분 시간의 어떤 이제 조건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최대 효율성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올 걸 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오를 종목에다가 투자 모든 주식에 그렇잖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인제 자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또 다 산다고 치더라도 그 종목이 전부 다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인제 제일 그러면 나올 것만 공부를 하면은 제일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느냐. 여기에 인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강사 이환이 바로 공신력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신력의 기출 분석 강의에 보면은 적중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전년도 뭐 2026 학년도 같은 거는 거의 80-90%가 적중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인제 나중에 인제 예문으로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작품을 분석한다는 거는 텍스트, 작품을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그만큼 뭐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을 어떤 지식을 정교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교화된 이 배경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의 기본에 충실한 그러면 기본 용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 그렇잖아. 배경 지식에 대한 이제 내용 스키마 여기는 이제 형식이나 내용 요걸 다 가지고 스키마라는 거는 내용 스키마도 있고 형식 스키마도 있잖아요. 이제 글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둡니다. 그럼 문학은 항상 여러분들이 지출이 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작가와 제목을 적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한다. 문학 시험 문제를 푼다. 이거는 독서입니다. 그랬잖아. 텍스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출제자가 그랬잖아.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구성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도라는 말은 추론적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추론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독서가 되겠죠. 문학적인 이제 지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측을 해야 될 거예요. 예측을 할 때는 제목을 바탕으로 쭉 그랬죠. 제시된 제목과 그다음에 자료, 텍스트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예측을 해낸다. 그걸 여러분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제목 속에 모든 게 답이 있다. 작가와 제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기본 용어와 이 의미를 인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면 교육 과정에서 바로 정교하다 이런 말을 쓰죠. 개념의 정교하다. 여러분 학습적인 여러분 읽기, 독서는 여러분 뭘 하는 거다? 개념을 정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임용 시험을 치고 나면은 채점을 할 때 키워드 채점이다.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정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면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품별 여러분 작품은 전부 다 지금은 우리가 장르 구성주의에 이제 입각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교수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선생님 항상 수업 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수능식 문학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해 위주의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가 주안점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전부 다 알게 본인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정교해서 재구성해서 학생의 수준이나 상황 맥락에 맞게끔 그 지식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그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아까 이 교육 과정을 잘 기억하라. 교육 과정은 지금 우리가 장르 구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면 장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은 장르를 잘 기억하. 그럼 지금 오늘 배우는 이제 장르는 산문문학입니다. 그렇죠? 산문문학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소설을 이제 서사갈래, 갈등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사는 사건이죠.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사건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갈등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는 갈등 해소 과정을 알아요. 그럼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장르 구성주의는 그에 맞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담화 관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환의 특징이 되겠죠. 다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쌤이 여러분한테 요 갈래 틀이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분석 틀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작품 자 예를 듭시다. 그렇잖아. 우리가 판소리다 이 말이죠. 우리 전년도 출제된 걸 가지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보니까 화용도 타령이다. 화용도다. 화용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는 적벽가를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적벽가 요대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 제목을 보라 그랬죠. 화용도 타령이다. 적벽가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상위 구조. 그렇잖아. 이 갈래를 먼저 아는 겁니다. 갈래. 그렇죠. 고전 문학은 이제 갈래죠. 그러면 이거는 판소리다 이 말이에요. 판소리. 그렇죠. 판소리가 된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판소리. 그렇잖아. 그다음 판소리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또 한 문학의 요소 맥락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창조적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적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죠.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지 상 인제 여러분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를 우리가 판소리로 여러분 차용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공부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정교화라는 것은 상위 구조를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부터는 요것은 이제 분석이니까 이 작품의 구성 요소별로 이 구성 요소별로 이제 분석해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작가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는 겁니다. 이 주제가 바로 의도, 주제를 이제 우리는 소통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작가와 간접적인 소통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여러분 잘 그려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요소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설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하게 기본 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 해소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 해소 과정이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이자 짜임이죠. 구성 요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다? 인물, 사건, 배경이 바로 구성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공부를 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 그다음에 이제 또 산문문학은 운문에 비해서 여러분 뭐다? 우리가 이 문화산물, 역사적 사건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되겠죠. 그러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건 소설 작품으로 배경으로 이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배경과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요걸 알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문학 공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산문문학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여러분 기능과 역학을 정확하게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적 접근이 이러한 5가지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교수 능력이니까 그렇죠. 교수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수 능력에 우리가 장르 구성주의 교육에 입각한 직접적인 교수 방법이 직접 교수법이죠. 직접 교수법은 여러분 교사가 첫째 뭘 해야 됩니까? 개념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내용을 일단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범을 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시범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 작품을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품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범 보일 때는 자료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고 구술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 이제 여러분 국교론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랬죠? 또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갈래별 장르를 뭐다 대표 작품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범을 사고구술로 보이게 된다는 것은 내가 암기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시범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범.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뭐예 남자든 잘 알잖아. 시범 조교가 와서 그 어떤 총검수를 시범을 보인다. 그러면 그 시범자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영역이나 그 종목이나 저 자세를 굉장히 어떻습니까? 숙달이 돼서 달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능화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장르나 이 형태에 대해서 기능화돼 있어야 됩니다.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수학 능력은 그냥 숙달이 안 돼 있고 이해만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자료를 보고 분석 비교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능력은 사지 선택형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슴풀이 알거나 간접적으로 알아도 다른 거와 비교를 통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교수 이제 임용고사는 바로 어떻습니까? 주관식이잖아,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모르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가 가장 필수적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는 뭐다 어떻습니까? 감성적 이해라고 문학은 하지만 실제로 시험은 요게 출제가 되죠. 특히 고전 소설은 바로 사실적 이해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본문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여러분 출제 기출 문제의 분석을 쭉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본문의 내용을 단서를 찾으라고서 찾아서 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가지고 문학 문제도 왜 그렇게 자꾸 찾아서 쓰는 사실적 이해에 초점을 많이 두느냐? 바로 채점의 정확성,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에 자꾸 여러분 혼란이 오고 그렇잖아. 의의가 이제 제기가 되고 그렇잖아. 이렇다 보니까 채점자들이 출제자들이 그랬잖아. 나중에 법적 문제도 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데 여러분 혼란이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의 기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이 여러분 객관성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발 시험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능력 측정도 중요하지만 우열만 가리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인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문제의 질에 넘어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세요. 이거는 선발이기 때문에 능력 측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발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등화의 문항에 어떻습니까? 정확도,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출제가 많이 한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러면 여러분 쌤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고전 소설이든 그랬잖아. 현대 소설이든 그러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 뭐냐 이 말이죠. 기본 지식이. 자, 자료로 갑니다. 그러면 요걸 여러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사갈래의 그러면 사실은 이 서사갈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용어 그렇잖아. 그러면 소설입니다.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되겠죠. 요 세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의 3요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인물, 사건, 배경 요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용어는 6개입니다. 그랬잖아. 이 6개의 기본적인 내용을 퍼펙트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퍼펙트하게. 요 내용들은 여러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공략기 체계 여기 인제 선생님이 인제 체계 요게 인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 요거는만 인제 여러분 실어 놨지만은 실제로 이 공략법 측에 여러분 서사갈래 인제 체계 여기 다 있어요. 이 공략법 체계 보면은 서사갈래에 대한 요 기본적인 내용이 다 실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부터 이제 그다음 어떻습니까? 현대 산문까지 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 책에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이 책 내용이 아주 요거는 우리가 전략 특강에는 기본적인 것만 실려 있죠. 이게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요걸 인제 퍼펙트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제 여러분 선생님 전략 특강에 보면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 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려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식 구조화의 강의에 보면은 여기에 내용들이 아주 분석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이런 형태에서 거기에서 인제 참고하게 됩니다. 이것을 퍼펙트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분석보다는 여러분 개념 설명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교수법대로 인제 기억을 해 여러분들이 인제 대부분이 문학 공부를 하면 자꾸 작품 분석에만 매달리는데 그랬잖아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재구성해내는 겁니다. 텍스트 작품 플러스 배경 지식이잖아요. 독자의 독서는 의미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의미 구성. 그러면 작품을 이해하려면 의미 구성한다는 건데 의미 구성하려면 텍스트 작품 플러스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목적과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미 구성도 정확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부터 배웠는데도 여러분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인제 학습을 하고 지도를 해 보면 약하더라 이 말이죠.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작품 속에서 적용 활용을 못 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문학은 독서 공부, 독서는 여러분 뭐다? 읽은 후에 전략을 보면은 뭐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활용 방법을 그게 인제 절차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차적 지식도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개념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그게 개념 지식만 알고 전부 공부를 잘했다는 게 바로 수학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지도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니까 교수 능력은 절차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절차 지식이 개념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여러분 주의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먼저 꼭 기억을 해 둬야 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지식은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됩니까? 현대 소설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퍼펙트하게 인제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여러분 꼭 기억을 인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고전 소설로 우리가 인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하는데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전 소설은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소설은 산문이죠. 깁니다. 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공통된 틀이 없으면 굉장히 산만해지겠죠. 그러면 독자들이 그 작품을 읽었을 때도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이가 길수록 형식이 간단 명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통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된 포맷을 이제 우리가 국교론에서 뭐라 그랬으면 장르 구성주의에서는 다마 관습이다 이렇게 용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마 관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마 관습. 그러면 다마 관습은 우리 스키마와 이제 같은 건데 그랬잖아요. 형식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 바로 우리는 그 틀이었죠. 앞에서 말했던 이게 형식 틀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갈 배경 지식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갈래니까 여러분들이 갈래를 의외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갈래를.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한두 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전 소설로 갔다 이 말입니다. 고전 소설로 가면은 고전 소설의 작품하고 바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재구성해서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는 사실적 이해나 추론적 이해. 그러니까 문학은 비판적 이해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사실적 이해와 그렇죠. 추론적 이해입니다. 그래 추론적 이해. 그러면 사실적 이해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찾는 겁니다. 인물이 누구냐 그랬잖아. 그걸 찾 그게 출제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추론적 이해는 숨은 내용, 숨은 주제, 이면적 주제, 그다음 작가의 의도, 그다음 함축적 의미, 생략된 내용, 이어질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바로 추론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공감이 가고 감동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는 문학은 감상적 이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할 때는 감상적 이해가 나오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감상적 이해를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감상 방법도 보면 우리가 에이브람스가 말했던 5가지의 감상 관점이 있죠. 감상하는 것도 관점이 있다면 어느 측면에서 이제 그걸 이해했느냐 그걸 이제 묻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락이죠. 문학 사적 맥락이냐, 사회 문화적 맥락이냐, 작가 맥락이냐, 필자 맥락이냐, 그죠? 독자 맥락이냐, 그렇잖아. 상호 텍스트 맥락이냐, 그 관점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감상을 할 때. 그러면 그 관점에 맞는 이제 키워드가 또 정해져 있겠죠. 보는 각도입니다. 위에서 봐라, 밑에서 봐라, 옆에서 봐라, 그렇죠. 아래에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통합적으로 봐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 맞는 키워드로 그게 기본 용어입니다.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의외로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 그걸 여러분 이제 제시해 줬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서사의 기본 문학 아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고전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고전 소설의 갈래 지식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한 저 보여줬던 거는 서사 갈래 지식은 현대 소설의 갈래 지식입니다. 현대 소설에. 그러면 이제 고전 소설의 갈래 지식을 이제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상세히 알려면은 쌤이 이제 제시했던 아까 뭐다 공략부 책에 여기 이제 고전 소설에 대한 이제 그렇죠 산문 지식이 여기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 여기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 갈래별로 작품하고 특징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갈래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대상과 이렇게 이제 쭉 알아두죠. 그러면은 우리는 고전 산문은 뭐로 돼 있다. 그렇잖아. 갈래.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는 바로 문학은 문화 산물이기 때문에 문학 사적 맥락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화가 이제 우리가 축적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설화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설화에서 와서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는 겁니까? 바로 이 소설을 배우고 그렇죠. 극문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와 이제 또 파생에 다른 이제 고대 수필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수필. 수필, 청구 이제 야담이라든지 의위 야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수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래가 이렇게 이제 있죠. 그러면 고전 산문에서는 여러분 갈래 이름이 설화, 그다음 폐간문학, 설문학, 전문학, 가전,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고전 소설, 민속거, 그다음에 고대 수필 이렇게 이제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장르를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쌤이 말하면은 예 맞아요 알아요 이해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교사는 여러분 여기 지금 쌤처럼 서서 자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는 걸 학생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그렇죠. 정교한 지식으로 내면 정교화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갈래의 명칭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이 갈래가 가지고 있는 어때요? 특징 구성 요소를 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가리키고 여러분 해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이런 요소들을 작품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나타난 것을 그냥 찾는 것뿐입니다. 수능 공부하듯이 밑줄을 쳐라 교사가 그랬죠. 여기는 바로 우연성이다. 여기는 뭐 작가 개입이다. 여기는 바로 뭐 신의성이다. 이렇게 밑줄을 쳐서 그 작품의 현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그냥 여러분이 외우고 우연성 이러면서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게 우연이네. 아 이거는 도술적인 요소네. 여기는 비현실적인 요소네. 아 여기는 논평자적 요소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생한테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학생한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안내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비계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만 여러분 작가 개입이 되는 게 왜 그것이 작가 개입이라고 하느냐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조력을 해줘. 선생님이 그 왜 작가 개입이에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작가 개입이 가지고 있는 바로 어때요? 논평자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나타난 지문 속의 이 부분이 그런 논평자적 요소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가 개입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시험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설에 설화하고 여기 파란 글씨 바로 설화 그렇잖아. 그다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가전, 가전. 설화가 있고 그다음에 가전이 있고 판소리 있고 판소리계 소설. 그다음 가전과 고전 소설의 이제 여기 대표 소설이 대부분 영웅 소설입니다. 영웅 소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대표작을 하라. 고전 소설을 하면 대표작을 하라.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과 영웅 소설을 대표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속곡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인행경은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두가시 노름이 되는 거고 가맹극은 바로 우리가 봉산탈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품 제목을 왜 시험에 제목을 적어주니까 그걸 이제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에 대한 아까 말했던 서사문학의 기본적인 지식은 뒤에 있는 그 내용이지만은 서사 장르 중에서도 고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럼 아까 여러분이 소설의 요소는 6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 그다음에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의 3요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6개의 요소의 특징을 기본 개념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요소를 본문 속에서 작품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기능화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식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그 이해가 여러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기능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식을 실제 작품 속에서 적용하고 찾아내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교사 시험입니다.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걸 이제 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외우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식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까?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잘 써놨잖아요. 선생님이 고전 소설에 대한 여러분 기본 지식. 그렇죠. 이 공략법 책에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의 형태에서. 그럼 여기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것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공략법 강의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다음 판소리의 기본적인 아까 요소. 그러면 이걸 왜 이제 외우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공부할 때 뭘 외우라 그랬어? 앞에서 여기서 기본 뭐나 요소, 서사 기본 요소를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본 요소. 그렇잖아. 그러면 소설의 기본 요소, 판소리의 기본 요소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이 소설이 고전 소설이 여러분 고전 소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장르 구성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고전 소설의 하위 갈래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학이다. 문학이다 이러면 또 여러분 말은 뭐다? 안에서 산문문학이다. 산문문학 안에서 고전 소설이다. 그렇잖아. 고전 산문이다. 고전 소설이다.
고전 소설 안에 또 이렇게 뭐 하위 갈래가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실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을, 이 이름 자체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된 지식을 알고 있다. 이 강사가 지금 가르치는 선생들도 이런 뭐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멍청한 강사들 많아요. 어? 그렇잖아요. 입만 아플 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걸 뺏기다가 쓰는 강사도 많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책에 오픈돼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잖아.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자기 것양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쓰는 많은데 무식한 사람 많죠. 그게 아까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게 뺏기다 쓰는 거죠. 그게 표절이잖아. 도양이죠. 도둑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잘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쌤이 이제 어디를 보는 거냐? 바로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사회 영웅 소설. 영웅 소설도 보면은 사회 영웅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영웅 군담 소설이 있다. 영웅 군담 소설 안에도 창작 영웅 군담 소설이 있고 역사 영웅 군담 소설이 있고 여성 영웅 군담 소설이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웅 소설 한 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영웅 군담이란 말 속에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거. 영웅담도 있고 영웅담은 무용담이죠. 서사 구조가 두 개 들어 있다는 겁니다. 무용담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군담이니까 전쟁담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담. 그러면 사회 영웅 소설은 사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영웅담이 있다는 거, 무용담이 있다는 거죠. 사회담은 사회 갈등 구조를 사회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길동전 같이 사회담은 적서차별이 되겠죠. 적서차별, 신분제도의 문제점. 요걸 이제 우리가 사회 구조의 모순을 다루고 있고 영웅담은 바로 어떻습니까? 영웅적인 능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용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영웅 군담 소설이란 건 아까 영웅 무용담이 있는 반면에 군담, 전쟁담이 들어있다는 거죠. 전쟁. 그러면 거기는 이민족을 격퇴시키는 전쟁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쟁담. 그러니까 이민족이 침입을 해와서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의 천자나 그랬잖아 세자나 왕비를 납치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위기에 처했다. 그걸 이제 구해줌으로 구출함으로 인해서 바로 뭐 자기의 영성이 발현되잖아요. 그럼 패러다임이 딱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족을 격퇴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을 회복하고 가문을 이제 회복하고 나면 다시 이제 뭐다? 자 잃었던 자기 배필과 이제 혼약을 맺게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웅 군담 소설 중에서 보면은 가문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쟁취하는 애정담도 들어있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 소설은 영웅 일대기 구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소리 소설하고 영웅 소설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고전 소설할 때는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도 아까 이야기했죠. 키워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요 내용들을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소리를 쓰면 여기서 냈던 걸 이제 아는 이유가 바로 전년도에 판소리가 나왔죠. 적백과 화용도 타령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판소리의 기본적인 요소와 개념, 기능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럼 판소리는 바로 민중문학입니다. 그렇죠. 민중문학. 물론 소설은 다 민중성이, 서민성이, 평민문학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생겼으니까 그랬잖아. 가사라든지 시자는 바로 사대부 문학이 되지만은 그랬잖아. 산문문학은 대부분이 우리가 민중문학이 되는 평민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설 자체가 전부 다 바로 뭐 평민문학은 아니죠. 가정소설이나 영웅소설 같은 거는 귀족들 지배층이 세워가지고 민심을 바로 뭐다 그랬잖아. 흩어진 민심, 이반된 민심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다. 일종의 요즘 말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심리적이죠. 광고 심리적. 백성들을 바로 어떻습니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었던 노래다. 그게 창작 의도잖아요. 창작 의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판소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판소리니까 마당놀이죠. 그렇잖아. 서민들의 노래를 우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앉아라 하자 말이에요. 마당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바로 이제 판소리는 산문문학이면서 이제 서사문학입니다. 그렇죠. 또 서정문학이죠. 그러니까 복합 장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판소리는 창자 하나가 전부 다 부른다. 모든 등장인물은 여러 명이지만은 그 여러 명의 인물의 여러분 소리를 뭐다? 창자가 그랬잖아.
바로 혼자 다 해나간다. 1인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점의 다양성이 우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창과 뭐에 안위의 반복 구조로 돼 있다. 그다음에 구비전서, 평민문학이니까 구비전성되다가 나중에 판소리를 문자로 정착하니까 적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민문학인데 문자로 정착할 때 양반들이 기록으로 남기니까 바로 평민문학적 성격과 양반문학의 성격이 동시에 들어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제 이중성과 문체 이중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 구비전성되다가 적층성이 생기니까 구성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많다. 그 현장성이 개방성이 많다가 보니까 바로 민중의 여러분 욕구 충족이나 바로 호응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때 달라요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적층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희곡이나 이런 판소리는 소설하고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잖아. 창, 안일이, 발림, 더듬, 더넘, 느름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요소죠. 그러니까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뭐의 배경 이런 요소처럼 판소리 이러면 판소리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외우고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 판소리는 노래니까 또 그랬잖아. 창이 있다는 거죠. 곡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느린 곡조부터 제일 빠른 곡조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름을 외워놔야 되겠죠. 진양조부터 그렇죠. 그렇잖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제일 빠른 휘모리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럼 제일 느린 진양조와 휘모리, 그다음에 엄모리 그랬잖아.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판소리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판소리 다섯 마당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우리 적백과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책에 이제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이 지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갈래 이거의 대표작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회 영웅 소설하면 이제 여러분 뭐나 대표작이 바로 어떻습니까? 홍길동전이 되잖아요. 홍길동전. 그렇죠. 그다음에 아류 소설은 전우치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창작 영웅 소설하면 대표작이 유충열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충열전. 그렇잖아요. 일주일. 그러면 소대성전이라든지 그렇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 영웅 소설, 군담 소설하면 이제 임진록 같은 거 그렇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됩니다. 역사 영웅 소설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병자호선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임장군전 같은 임경업전 이런 거죠. 임장군전, 박씨부인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 그러면 이제 여성 영웅서는 박씨전이라든지 홍겨울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들은 이거에 맞는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영웅 소설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요것만 있는 또 요소가 있겠죠.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그래서 공부는 항상 어떻게 공부한다? 보편성과 뭐를 공부를 하는 겁니까? 특수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성은 상위 갈래의 특징이죠. 그러면 지금 서사문학이니까 서사 갈래의 특성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 우리는 바로 어때? 이제 그 보편적인 지식이 다 똑같죠. 그다음에 고전 소설의 특성을 기억을 한다. 그다음 고전 소설 중에 영웅 소설의 특성을 안다. 그러면 이 세 개만 알아보면 이 작품들은 여러분 어때요? 개별적인 작품의 특성을 가지는 거는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만 이제 외워두면 공부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공부를 하라 이 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지식을 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어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국어의 전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수학 능력처럼 상식적으로 그냥 배우고 나서 대학 가면 뭐 끝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생 여러분들이 학생을 가르쳐야 될 전문 교사로서의 여러분 역할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공부하고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 가끔 여러분 카페에 있는 질문안을 보면 저 인간들이 어떻게 국어 선생 하려고 저는 뭐야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심할 때도 꽤 많다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뭐나 선생이 어떠다가 됐다 치자 이 말.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그 무식한 자기가 무식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학생들이 얼마나 그 뭐 하는 거예요. 왜곡된 정보로서 지식을 국어 지식을 가지겠어요. 그건 인류의 제약이죠.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죄악입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어떤 때는 돼요. 그렇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를 할 때 이게 내용을 장르라니까 장르 구성주의라 그랬잖아. 그러면 장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장르를 바로 너무 두리뭉실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위 장르만 기억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장르에 여러분 뭐는 어떤 담화관습 그러면 아까 담화관습 장르를 알면 달머스가 가지고 있는 담화관습은 스키마니까 바로 형식 스키마와 내용 스키마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소설은 형식 스키마에 해당하는 게 구성이잖아요. 서사구조. 그러면 영웅 소설은 제일 중요한 서사구조가 뭐예요? 영웅일대기 구조입니다. 그렇죠. 영웅일대기 그걸 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웅일대기가 바로 이 고난에서 여러분 뭐 해편대로 끝나는 이 구조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신분이 고귀하다, 출생이 신이하다, 능력이 비범하다, 1차 시련을 겪는다. 그때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2차 시련을 겪는다. 그때 뭐야? 자신의 영웅성을 발휘한다. 그다음에 이제 국난을 극복하고 왕이 된다. 천자를 구한다.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선이 되거나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회 영웅 소설 같은 거는 적강 모티가 없지만은 창작 영웅 소설이나 그렇잖아. 군담 영웅 군담 소설 같은 거는 적강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웅 소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구조가 이 특이성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뭐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 소설의 요소가 없는 바로 남장 모티브와 그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변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변신 모티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화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화소. 그러니까 여성 영웅 소설만 가지고 있는 화소가 뭐냐는 거죠. 그게 남장 모티브나 변신 모티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모티브의 기능이 뭐냐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의미가 뭔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랬잖아. 그 기능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외우고 그것을 작품 속에서 그냥 찾을 뿐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랬죠. 여러분 뭘 본다 그래? 시험 문제 칠 때는 그랬잖아. 뭘 본다? 먼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도입부에 여러분 뭐라 서론부 머릿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도입 흥미 유발 플러스 바로 논제 제시입니다. 설명 대상 제시죠. 대부분 설명문이니까 우리는 설명해야 될 중심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다음을 읽으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읽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적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한다? 우리가 예측하는 훑을기를 통해서 우리 독서에 배웠잖아. 훑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예측하고 뭘 하라? 질문하라 이 말. 전략을 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이해 내용을 보기를 참고해서 그럼 이해한다는 게 이제 사실적 이해잖아요. 보기를 참고해 작품을 하라. 그러면 이 내용을 보기를 뭐예요? 자료. 이게 이제 보조 자료가 되잖아요. 그죠? 보조 자료. 이 안내된 자료에 따라서 우리는 요게 조건에 맞게끔 답을 하라.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읽기 전에 사실적 이해 전에 우리는 훑을기를 통해서 예측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훑어 읽을 때는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제목을 보고 우리는 하라. 그러면 여기 제시된 거는 요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거니까 요걸 보고 우리는 뭐다? 상이 갈래. 문학은 장르니까 장르를 구성하죠. 뭐다? 판소리다 이 말이에요. 판소리. 갈래. 이게 떠올려요. 그러면 판소리의 구성 요소, 특징, 그렇잖아. 요소나 특징을 우리는 뭐는 머릿속에 딱 떠올려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용도 타령은 적벽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적벽가. 그러면 적벽가는 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창조적 재구성입니다. 소설에서 판소리로 온 거죠.
귀족 문학에서 서민 평민 문학으로 온 거다 이 말입니다. 소설에서 이제 판소리로 오고 그렇죠. 그다음 외국 문학에서 국내 문학으로 온 거다 이 말이죠. 주체적 수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 삼국전이니까 화용도는 바로 화용도 전투니까 그랬잖아. 적백강의 전투가 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 조조가 영웅인데 삼국지에서는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판소리에 되면은 바로 인물이 뭐가 됩니까? 판소리의 기본은 바로 영웅성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영웅 소설은 영웅성을 예찬하는 겁니다. 근데 판소리의 주목적은 바로 풍자해악입니다. 풍자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희화화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소리는 평민문학이네. 그걸 여러분 장르의 특성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풍자 대상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희화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뭐예? 화용도 달행에서 조조가 되는 거고. 그러면 희화화 시키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을 이제 우리는 방자형 인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품 속에서 방자형이 춘향전에도 방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속곡에도 바로 뭐예요? 이 봉산탈주입니다. 방자형 인물이 바로 말뚝이가 되잖아요. 그럼 방자가 다 나옵니다. 방자가. 그렇잖아. 우리 배비장에도 진짜 나오고 이춘문제는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방자라는 인물은 없지만 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정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현대극에서 여러분 사회 부조리극에서는 등장 인물이면서 해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방자형 인물이 됩니다. 작품 속에서 실제로 등장 인물이면서도 그 작품 자체에 사건을 전개하고 그 인물을 바로 관찰하는 인물, 그걸 바로 독자한테 전달해 주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일도 하면서 배달도 한다 이 말이면 요리도 하면서 배달도 하는 겁니다. 배달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요리사가 여러분 주방에 따로 있고 배달만 하는 사람 딱딱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그다음에 이 방자형 인물은 요리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배달도 해준다는 손님한테 그게 바로 이제 방자형 인물이다. 해설자 기능도 한다는 거죠. 그것만 알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름을 토지.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소설이나 여러분 이 희공이나 극동 문학은 갈등 해소니까 초창기는 갈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때 발단 전개 위기 거기까지는 다 부정입니다.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최고조에 닿으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갈등이 해소되는 달라가죠. 결말은 완전히 갈등이 해소되면서 어떻습니까?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잖아. 작가의 주제, 의도가 드러나. 그는 이제 단계별 구성의 기능을 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행태 자체에서. 그럼 발단에는 바로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그렇잖아. 전개에서는 바로 어때요? 사건이 전개되면서 갈등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위기는 갈등이 심화된다. 절정은 바로 갈등이 바로 어때요? 바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하겠던 이제. 그럼 이걸 통해서 작품 속에서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전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이제 사람은 바로 인물 간의 대립으로 돼 있잖아요. 갈등 유형이 있잖아요. 내적 갈등이냐, 인물 간의 갈등이냐, 계층 간의 갈등이냐, 사회의 갈등이냐, 운명과 갈등이냐, 환경과 갈등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선악의 대립 갈등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평면문학에 이제 속하니까 사회가 되겠죠. 사회 영웅 소설은 사회 구조 모순이니까 그랬잖아. 그다음 집단 간의 갈등. 그렇지. 인물 간인데 집단 간의 갈등이니까 이제 이 민족 간의 갈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고전 소설의 영웅 소설의 특징이잖아요. 구성 요소잖아요. 그게 다막 관습입니다. 그러면 끝나버렸잖아요. 여기서 찾는 거. 그럼 전쟁이죠. 화용도 탈영이라는 전쟁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화용도 탈영이 적백간지 그랬잖아요. 화용도 탈영이 전쟁의 이야기인지 적백강 전투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백인지 시험 사람은 바로 시험 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공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책을 봐야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백과라는 바로 어떻습니까?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 판소리에 대한 기본 지식, 갈래 지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외우고 그다음 적백과를 보면서 그 외웠던 지식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적벽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가장 대표적인 춘향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춘향가. 그랬잖아, 춘향가. 그러면 춘향가를 하든 심청가를 하든 수궁가, 심청가, 수궁가를 하든 흥보가를 하든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토별가를 하든 그렇잖아. 이렇게 그 중에 한 개를 뭐다? 예문을 해서 달달 외워버리라 이 말이야. 시범을 볼 수 있도록 전문화될 수 시범을 보인다는 거 그 영역 중에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시범단으로 갔다. 뭐 시범단 우리가 태권도 시범단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품새를 제일 잘하잖아요. 그 품새를. 그랬잖아요. 시범이라는 그 자체는 그 영역이나 그 자세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하나를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구성 요소, 기능, 이론을 가장 잘 정해 그걸 달달 먼저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걸 그러면 답이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가혹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 그럼 가혹한 거는 바로 어떻습니까? 포악한 거잖아요. 비인간적이죠. 그렇잖아. 가혹하니까 횡포잖아요. 횡포. 그다음에 비겁한 선거는 위선이죠. 그렇죠. 비겁하죠. 위선이잖아요. 그래 자기만 살가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남을 죽이고 하니 비겁한 놈이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이제 포악한 거고 가혹한 거는 잔혹한 거고 그렇잖아. 남의 연민의 정서, 측은지심이 없는 거죠. 비겁한 거는 위선자죠. 그럼 조조를 그럼 요거는 누굽니까? 조조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조조에 대해, 요거는 군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요거는 조조를 조롱하니까 이게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어떻습니까? 이 형태 자체에서 정욱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찾아가면 되잖아요. 군사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조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조조말, 그다음 정욱의 말 이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 소설은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은 전부 다 인물이잖아요. 사건이니 갈등은 전부 뭐예요? 자아와 자아와 다른 사람. 그다음에 어떤 자아와 세계, 자아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문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잖아요. 개인 주인공, 자아라는 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주인공하고 사람이 바뀌는 것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 그러면 뭐가 달라져? 주인공의 심리와 사건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심리가 이제 어떠세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느냐,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느냐, 그렇죠? 이 심화되느냐. 그럼 사건이 이제 심화되느냐, 해소되느냐 이 말이죠.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저절로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 속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산문은 길기 때문에 이 조건과 배경 지식을 보고 내가 읽어야 될 위치를 보는 거죠. 위치. 그렇잖아. 그래야 빨리빨리 많은 게 우리가 접근.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왜 중요합니까? 막 빙빙빙 돌지 않죠. 딱 갈 수 있는 최적의 바로 뭐다? 시간. 그러면 나는 시간이 있다. 그럼 뭐다? 비용을 톨게이트 내지 않는 쪽으로 갈 거냐? 그다음 뭐다? 돈을 좀 도로비를 지불하도록 빠른 쪽을 택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 전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략 방법이란 자체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뭐라? 출발지와 목적지를 도착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개념 지식입니다. 기초 지식이 기본 지식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동시에 이제 뭐다? 그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조작하는 기술이 바로 우리는 작품을 분석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출발지와 목적지라는 기본 지식 개념을 알고, 그럼 고전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알고, 갈 레벨 특징 기본 요소를 지식을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 그랬잖아.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게 문제풀이에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저절로 흘러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보지 않아도 안내를 다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전 소설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고전은 여러분 문법처럼 바로 어때요? 고전 시가처럼 틀이 딱 정해져 있다. 담화관성이 거의 고정불변입니다. 아니면 기본적인 장르의 담화 관습을 알면 공부가 아주 쉽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항상 대표 작품 하나를 좀 달달 외워라.
그다음 그 대표 작품이 또 여러분 많이 이어진다면 기출 중에 하나를 외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쉽잖아요. 기출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은 제일 쉽습니다. 제일 공략법이 쉽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기억을 해 두면서 고전 문학에 대한 공부를 퍼펙트하게 인제 할 수 있습니다. 고전은 여러분 다 맞춰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고전이든 소설이든 시보다는 여러분 고전이 작품 수가 적고 공부 출제하는 게 패러다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작품이 어디서 출제 여 보세요. 언제 바로 인제 고전 산문어 그렇잖아. 문제 구조와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8회 여기서 인제 우리가 적중을 바로 고대 똑같이 그대로 문제가 냈잖아요. 적백과 화용로 타령. 요 답이 그대로입니다. 이 군사 서름 대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자의 인물 정욱에 대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희와 허세 위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출제해서 시험 쳤으니까 뭐 만점 맞을 수밖에 없죠. 요게 인제 바로 우리 선생님이 아까 그런 분석의 틀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고전 소설의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쉬었다가 현대 소설의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